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오늘은 쪽집게 기출문제 실기편 4회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은 2번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릇의 크기를 달리해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1번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온도 직접 확인하는 것 안 되겠지요. 보기 3번 먼저 식사를 다 차려놓고 식탁에 앉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식단에 생선구이가 있다 그러면 생선 가시도 다 제거한 후에 대상자가 앉아서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식사 중에 TV 시청 안 됩니다. 식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보기 5번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한다. 정답 아니겠지요?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입니다. 식사할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등이 구부정하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살해가 걸리기 쉽습니다. 보기 1번 식사 전에 먼저 국이나 물로 목을 축이는 것이 살해 예방에 좋겠죠. 보기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오히려 살해 걸리기가 쉽습니다. 보기 3번 턱을 들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어서 살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턱은 당겨서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보기 4번 숟가락을 입안 깊숙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치할 때 칫솔 입안 깊숙이 넣는 것과 같은 거겠죠.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 4번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숟가락에 가루약 넣고 물에 녹여서 투약하고요. 무침 주사기,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말합니다. 이 무침 주사기로 녹인 가루약을 입안에 조금씩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 5번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입니다. 계량컵에 약을 많이 따랐다면 다시 넣지 않고 버려야 되겠죠. 보기 1번 약병 뚜껑을 열어서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해야 되겠죠. 보기 2번 색이 변했다 복용하면 안 되겠지요. 보기 3번 라벨은 감기약 이런 적혀 있는 이런 종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복용법, 주의사항 같은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라벨 반대쪽으로 따라야 되겠지요. 보기 4번 손으로 나오네요. 일단 여기서 땡이겠지요.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입니다. 그런데 귓속을 닦는다 그러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귓속은 닦지 않습니다. 보기 1번 귓구멍 중앙에 퐁당 약을 점적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에 점적합니다. 보기 3번 하루 동안은 오바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느슨하게 끼웠다가 제거합니다. 보기 5번 후 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말 안 듣는 아들 후 상방으로 잡고 끌고 나오죠. 빨리 나와서 씻어! 귀 잡고 나올 때랑 귀약 점적할 때랑 똑같습니다. 후 상방입니다.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로 덮어준다. 정답은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입니다. 당연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보기가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보기 1번 침대에서 배설할 건데 방수포를 무릎 아래에 깔아서도 될 일입니까? 그렇죠? 엉덩이 밑에 깔아야겠죠. 보기 4번 침대 머리를 올려서 배변하기 쉬운 자세를 취했다가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낮춥니다.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정답은 4번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문 안쪽에서 잠궜는데 대상자가 쓰러졌다거나 하는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문 안쪽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 굳이 눈높이 아래에 표시할 거 뭐 있나요? 대상자 눈높이에 화장실 표시를 합니다. 보기 5번 배설 마칠 때까지 손잡아준다? 오바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 준다. 정답은 4번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입니다. 이동 변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겠죠? 이동 변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놓습니다.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인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입니다. 보기 2번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다. 수학 공식처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보기 3번 왼쪽 편마비인데 왼손으로 잡게 한다? 정답 아니겠지요. 보기 5번 배설 중에 지지해 줘야 한다면 약한 쪽을 지지해 줘야 되겠죠.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을 지지해 줘야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스스로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유치 도뇨관 소변줄이에요. 소변줄을 하고 있는데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하다라는 것은 소변줄을 통해서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보기 4번 치약은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서 짭니다. 보기 5번 왠지 좀 그럴싸해 보이고 정답처럼 보이지만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혈액 응고 장애, 혈액이 응고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혈 가능성 때문에 치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정답은 2번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입니다. 보기 1번 두피는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죠. 보기 5번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내가 연고를 바를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원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정답은 4번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입니다. 회원부는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샴푸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샴푸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샴푸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샴푸를 반복하여 사용한다입니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샴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물과 관련된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보기 4번 거품에 머리때가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나게 두피를 마사지해야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심장으로부터 먼 곳부터 닦습니다. 그래서 다리, 팔, 몸통으로 닦고요. 마지막으로 회음부로 닦습니다. 보기 2번 식전과 식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한 쪽으로 손잡이 잡을 수가 없겠죠. 보기 5번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온도를 확인하는 거 너무 예의가 없지요.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정답은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입니다. 이럴 때에는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상태로 이동해야만 대상자가 진동을 덜 느끼게 되어지겠죠.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가나 다마라입니다. 일단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앉힐 때 손이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대상자의 손을 가슴 위로 올려놓게 합니다. 가나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보도록 합시다. 대상자의 그 무릎을 굽혀서 세워서 마비된 쪽이 위로 가도록 돌려서 눕힙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한 손은 등과 어깨, 반대편 손은 넙다리를 지지해서 탁 앉히면 되겠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이동 시 동작은 한 번에 신속하게 시행한다. 2. 어지러움증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 변경 가능한 체위를 보호자와 상의한다. 4. 의식 상태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설명한다. 5. 편마비 대상자는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2번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후에 발 받침대를 접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 나가라다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먼저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휠체어를 자동차 가까이 두는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정답은 휠체어를 자동차 가까이에 두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전벨트를 먼저 풀었다. 그리고 나서 휠체어를 자동차 가까이 두려고 요양보호사가 이동을 한 사이에 대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두고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풉니다. 나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휠체어로 옮길 거니까 한쪽 발씩 자동차 밖으로 내리고요. 그리고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휠체어에 앉힙니다.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경우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 경우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가 한 명 서 있기 때문입니다. 협조할 수 있을 때에는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고요. 요양보호사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동시에 같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협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2명이 양쪽으로 서서 위쪽으로 동시에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연구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짠짠한 거 구입하겠고요. 비싼 거는 대여하겠지요. 이 중에서 제일 비싸 보이는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옆구리 부위 통증 2. 요도 분비물 감소 3. 일일 소변량 증가 4. 둔부 욕창 5. 느린 맥박 정답은 1번 옆구리 부위 통증입니다.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2.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3.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4.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5.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정답은 2번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입니다. 이 내용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태풍 대비하기 위해서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나 낙엽 치우는 거 많이 보셨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정답 4번이라고 체크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 전기 차단기는 언제 내려야 될까요? 태풍 때문에 물이 집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모래 주머니 같은 걸로 최대한 막다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 차단기 내리고 가스 밸브 잠그는 겁니다.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2. 취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끈다. 3. 변기에 면 커버를 씌운다. 4.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5.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 5번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과 4번 화장실 입구나 화장실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기 2번 밤중에 화장실 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표시등 밤에도 켜둡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2.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 1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입니다. 보기 3번 칼슘 보충제는 변비가 오기 쉽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요. 보기 4번 이왕이면 도정 과정을 적게 한 현미나 잡곡이 더 좋겠지요.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뿌리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2.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3.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4. 80에서 120도씨로 드라이 클리닝한다. 5.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 클리닝한다. 다리미 밑에 꼬불꼬불 천이 있네요. 정답은 3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2.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3.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4.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정답은 3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하게 한다. 2.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4.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 놓는다. 5.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 놓는다. 정답은 1번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하게 한다 입니다. 수면 중에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지요. 보기 3번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두면은요, 치매 대상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요양보호사, 1번,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2.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3.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속 계실 거예요. 5.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정답은 2번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입니다. 보기 1번 보통의 사람 같으면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질문한다, 뭐뭐라고 설명한다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네와 아니오로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질문하는 겁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 밥 대신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정답은 4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입니다. 이 문제 시험에 종종 출제되니까 정답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치매 문제에서 질문한다, 설명한다 정답 아니라고 했지요. 보기 1번 다른 말로 하면 과식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아니고요. 보기 5번 질문할 때에는 네와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것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골라라 이런 거 치매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5.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정답은 1번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배회할 때에는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하는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조명을 밝게 해준다.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5.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입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하는 이유로 잠을 못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1.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자고 말한다.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4번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보기 1번 물어본다. 보기 5번 설명한다. 정답이 아닙니다. 이 문제 읽는데 마음이 좀 찡해지더라고요. 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괜시레 슬퍼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 귀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정답은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치매 문제만 나오면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 육체도 정신도 건강할 때 잘 지키자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고스톱도 열심히 치시고 책도 읽고 노래도 외워서 부르시고요. 우리 건강하게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 살아계시면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화이팅!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유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린다 이럴 경우에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목욕을 하고 싶은지 그 이면을 우리가 눈치채야 하는 거고요. 이번 문제와 같이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이번 보기와 같이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벌과 보상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지구력. 정답은 3번 진압력입니다. 진압력 하면 날짜, 시간, 장소라고 했죠. 우리 어르신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한 7살 땐가 우리 고향이 어딘데 거기 앞에 못이 있어. 봄만 되면 개구리들이 얼마나 우르대는지 그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했잖아. 뒷다리 얼마나 맛있는데 요즘 사람들 잘 모를 거야. 요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압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으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정답은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게 간섭하고 하는 것이 기분이 상하셨군요.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께 물어보고 갈게요.
4.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 시간 외에 자꾸 전화하니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내 일을 못해서 힘들다, 그쵸?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는요, 뭐뭐 해서 걱정되네요. 이 문장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이 외에도 뭐뭐 해서 조바심 나네요 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 준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보행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 정답은 2번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언어장애니까 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말로 표현을 했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드려야 되겠죠.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정답은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듣는 데 어려움이 계신 분이죠. 그래서 보기 1번 대상자 앞에서 정면에서 이야기해야겠고요. 보기 2번 입은 크게 벌려야겠지요. 입 모양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겠지요.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나요? 2.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3.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4.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5.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것을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정답은 2번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입니다. 보기 1번처럼 질문하는 거 정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입니다. 질식이 일어났을 땐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지요. 이번과 같이 의식이 있을 때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 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은 1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입니다. 화상 문제에서 이 보기가 자주 출제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보기 4번도 시험에 보기로 자주 출제되는데요.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직접 댄다거나 얼음을 직접 대는 것은 피부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둡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1. 패드 부착, 심장 충격 시행,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2.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전원 켜기, 심장 충격 시행, 가슴 압박. 3.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가슴 압박. 4.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충격 시행,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5. 심장 충격 시행,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 3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가슴 압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요점 정리 영상으로 공부하셨다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암기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글자만 보면 되겠는데요.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압박해서 다시 맹훈련해야 되겠죠?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압박 시 압박 위치를 바꾸어 준다.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양팔을 굽힌 상태에서 압박한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입니다. 보기 1번 압박 위치 바뀌면 안 되겠고요. 보기 3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합니다. 보기 4번 5cm 정도의 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영상이 요점 정리 영상입니다. 저도 강추하는 영상인데요. 아래로 또르륵 내려가서 댓글 보시면 요점 정리 영상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그것도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추천 영상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